안녕하십니까. 10월 초에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척추 박사 닥터광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내용은 AI가 정형외과에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사실 의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AI에 대한 무서움이라고 하면 사실 내과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과가 왜 갑자기 타격을 많이 받았냐? 의사는 결국 데이터를 만지는 사람인데 빅데이터를 나보다 학습을 더 열심히 하고 잠도 안 자는 놈이 한 놈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나보다 논리적 판단을 더 잘할 것이고, 그러면 내 직업도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의사들이 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과 의사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 중에 큰 게 뭐냐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학습도 많이 하는 놈이 태어나서 나를 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과가 판단만 하는 의사는 아니거든요. 소화기 내과 의사는요, 요새 들어서는 수술에 근접한 시술도 많이 합니다. 초기암 치료는 요새 거의 내과가 다 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다음에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다리 혈관 떼가지고 붙이는 캐비지 수술이라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다 스텐트로 뚫어버리거든요. 상당 부분 옛날에 굉장히 침습적으로 하던 것들을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내과나 아니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는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술기를 과연 베이스가 된 로봇이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쨌든 한번 전에는 언급했는데, AI가 수술하는 의사나 시술하는 의사를 대체할 정도가 되면은 인류는 아마 절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보다 더 뛰어나고 파인 무브먼트가 더 좋고 판단도 잘하고 잠도 안 자는 놈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길게 보면은 사실 그런 수술하는 의사가 대체되기 전까지 인류가 살아있다면 그 인류를 치료하는 술기가 필요한 의사들은 절대로 얘로 대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 또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엑스레이 찍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판독료라는 게 있습니다. 판독료가 생기기 전에는 영상의학과는 그렇게 인기가 좋은 과는 아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과를 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영상의학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과적 질환을 다 알아야 판독이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영상의학과를 다이렉트로 했거든요. 내과를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임상을 조금 베이스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판단할 때 좀 임상의하고 부딪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그분은 영상만 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과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니까 훨씬 더 판독이 임상하고 결합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새 뭐 엑스레이 쭉 올려놓고 AI가 그걸 판독을 해서 판독까지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의학과가 사실 대체되는 거는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임 누가 지고? 영상의학과 판독을 했는데 암이 있었는데 암을 놓쳤다.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그 판독에 대해서 누가 개런티를 줄 건데? 법적 소송은 누가 할 것이며? 누가 그거를 백업을 해줄 건데? 그걸 개발한 큰 기업들이 그걸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책임한도 내에서는 사람의 사인이나 누가 마지막에 엔딩으로 책임질 거냐는 거에 대해서 치밀하기 때문에 윤리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완벽하게 AI로 대치되기는 어렵지 않다. 사실 우리 고매하신 판사님들이 훌륭한 판결을 많이 내리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훌륭한 판결을 내리시는 법을 하시는 분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AI로 대체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뭐 사실 뭐 판례는 다 나와 있고,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보다는 해양법을 따르는 미국이 훨씬 더 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양법과 대륙법의 차이를 알지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왕정국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절대 권력자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륙법에 사실 근접한 경향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왜 해양법이 그렇게 다양하게 배심원을 두냐면, 사실 영국이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영국의 법이 있지만 호주나 뉴질랜드나 인도나 동일하게 법을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법을 가지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그걸 판단하게끔 하는 게 배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본이 있지? 미국 애들은 왜 판사가 판결을 안 내리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워싱턴, LA는 정서가 다른 데거든요. 다른 나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은 다 그 부위에 따라 해석이 다르잖아요. 시민들의 그런 의식 수준이 높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배심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료 판결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판사님들이 고매해서 그래요. 검사님들이 너무 정의로워서 그래요. 자기 뇌피셜로 판결하고 뇌피셜로 기소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제를 좀 알고 돈을 좀 벌어봐야 돼요. 내가 볼 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누가 댓글에 달아놨대요. 국선 변호를 해야 된다고. 국선 변호를 한 10년쯤 하고 그리고 검사나 판사로 임용되는 게 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너무 이상주의자고 현실을 배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 판사를 다 믿진 않거든요. 판사가 판결 못 내리게 돼 있잖아요. 미국과 영국이 왜 해양법을 따르느냐? 나라가 커서 그래. 너무 변수가 많아. 법으로 커버 안 되게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 이 법 이렇게 정해놨는데 니네 동네에서 이렇게 판단해.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그 동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 조그맣고 통일된 거 좋아하고 통일이 뭐가 좋아? 우리 개인인데 우리 서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 의견을 내고 사는데 왜 네가 짜장면 먹는데 내가 짜장면 먹어야 되냐고. 다양성 있는 사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모든 걸 커버하진 않아요. AI가 잘 판단하려면 거기다 데이터를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AI가 향후 다양한 의학적 논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을 다 세워주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서 논문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뽑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잖아요. 사실 의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AI 판단은 엄청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사람들이 생체잖아요. 생체는 딱딱 맞게 잘 안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뭐 AI가 밤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완벽하게 대치되지 않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각각 나라마다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다르거든요. 이쪽에서 진료 안 되면 비싼 병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국의 뭐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 않지만 그지 같아가지고 돈 내고 딴 병원 간다니까. 우리나라처럼 당연지정대로 의사 다 묶어가지고 공산주의처럼 틀어막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가 만연한 의료제도에는 AI가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는데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의사 수준에서 생각하는 정형외과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결국 주사 놔야 되고 결국 물리치료 해야 되고 물리치료할 때 갖다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정형외과적으로는 가장 AI가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